당대표 사법 리스크 뭐 각종 관련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10월 퇴진설이 나왔었죠. 그리고 8월 영장 청구설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별 대응 시나리오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2018년이었죠. 권성동 당시 의원이 법원에 자진 출석했던 것이 어떤 이 정치권에서 모델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권성동 모델을 좀 차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글쎄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시나리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유효할까요 여기서? 저는 뭐 모양새를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뭐 불체포 특권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그 국회의원의 어떻게 보면은 권한과 의무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그러면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 그것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 번 이미 했는데 이걸 또 한다는 것도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8월 중하순에 지금 국회가 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 검찰이 얼마만큼 준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부결되는 이런 모습들,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의향을 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국회 8월 중하순에 쉰다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 측과 미리 상의하에 저는 구속영장 실질영장 심사나 또는 검찰 출두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는 게 야당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또 예우 아니겠느냐. 또 이재명 대표로서도 한 번 부결됐었는데 또 두 번, 세 번 국회에서 본인의 거취를 둘러싼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게 또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 측이든 일정 조율을 해서 8월 달에 일단 법원의 1차적인 판결을 받는 게 국민들을 위한 일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저도 괜찮은 아이디어고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봅니다. 2018년 권성동 모델이 작금의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지켜봐야 하는 일인데 국민의힘이 키를 쥐고 있는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사법부는 아니니까요.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선택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검찰과 그 국민의힘 혹은 집권 여당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선에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 정부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계산과 그에 따른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사적 편익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일단 언론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여론이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이 검찰의 입증 자체에 자신감이 없는 걸로 비춰지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쌍방울이라는 기업도 있고 또 전에 부지사 아니면 측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 변화로 입장의 어떤 또 다른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하게 또 직진하는 스타일로 소환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영장 청구하는 시점은 저는 이번 달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속전속결로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에 바로 응한다면 소환 직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부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적인 여론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실질 심사에 나가서 출석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집권 여당, 그 또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도주의 우려가 없죠. 누가 봐도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집권 야당,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증거인멸 부분인데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럽겠지만 이재명 스스로는 늘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연루된 게 없다. 관여한 바 없다. 나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해왔습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체포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증거 예. 인멸할 수 있는 사안 자체도 많지가 않거나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아마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과 이재명 당대표의 이 법리와 이 어떤 싸움은 법정으로 가야 되는 문제지 그 전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되냐 마냐 검찰이 어떤 선택할 것이냐 마냐 아니면 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네. 1차적으로 1심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네. 이 지리한 검찰과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싸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